네, 저는 이제 창문요구 내신 분석 설명회를 맡게 된 성문 메가스터디 영어과 오이신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는 프레젠테이션 진행하면서 차츰차츰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문요구 내신 시험 맛보기의 범위와 출제 구성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큰 범위 안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단어, 교과서 안에서도 문법이나 어휘를 물어보는 파트가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강조를 이제 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범위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은 그런 어떤 분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분량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중학교와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영어에서 어떤 부분에서 분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실감하기 어려워요. 막상 시험 범위 이렇게 나왔을 때 공부하면서 대부분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교과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모의고사 범위예요. 근데 제가 모든 단어 중에서 단어는 빼고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 지문에 있는 범위만 가져왔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과서 부분에서 이렇게 중학교랑 비교했을 때 교과서 부분이 많아봤자 중학교 때는 뭐 2개 정도 들어가고 프린트물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딱 요 정도 범위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내신 범위다. 많아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에 플러스 모의고사 범위가 2개나 이제 들어갔죠. 지문은 36개 지문이에요. 근데 한 지문 한 지문이 굉장히 아이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문해력 이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을 감안해보자면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출제 구성에서는 부교재 단어와 모의고사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모의고사는 지문의 수가 많은 것만큼 문제량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 단어 부분은 5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 이 5에서 6문제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이 특별히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변별력 있게.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유형에서 보시면 객관식과 주관식을 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주관식 6문제 안에서도 역시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많은 범위 안에서 1등급, 2등급 요 사이를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부교재 단어, 그 다음에 주관식, 이 2가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표 유형에서 어휘편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설명회를 듣지 않고 그냥 이제 단어 시험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단어에 대부분 아이들이 단어장을 봤을 때 1, 2, 3번 이렇게 3가지 뜻이 있으면 앞에 1번 뜻만 대충 짧은 거 보고 외우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철자도 비슷해 보이면은 그런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뜻 위주로만 아이들이 암기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될까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discard가 버리다란 동사인데 그제 breach라고 나오죠. discord, C-A가 아니라 C-O-R-T입니다. 철자 하나를 가지고 혼동어휘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제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문제 절대 맞출 수가 없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철자에 대한 어떤 숙지, 그리고 단어의 하나의 뜻 외에도 2번, 3번 뜻에 대한 어떤 완벽한 숙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시험 유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1등급을 이제 가늠하는 문제 중에 단어 어휘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이 dismiss라는 단어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외웠어요. 근데 외운 것만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영영 정의에 대한 어떤 문장과 빈칸에 들어가는 구성되어 있는 문장 전체가 다 시험지를 봤을 때 처음 보게 되는 문장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외웠던 단어 외에 나머지 단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본적인 독해력이 없다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독해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할 때 이런 거를 대비를 어떻게 하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선생님들이 발췌를 직접 하시고 직접 작문을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힘든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영어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갖출 필요가 있고, 문맥상의 어휘가 적절하게 쓰여야 되게 어떤 문맥상의 적절한 어휘가 뭐가 들어가야 될지도 이런 문제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 커버가 가능하긴 하지만 맞닥뜨리게 되는 문장 자체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운 것만큼 실질적으로 정답률이 올라가는 그런 시험 유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아이들도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어법에서는 밑줄 어법이 주로 나오게 되고, 이건 조금 어렵게 나온 유형인데, 보통 밑줄을 쳤을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보다 어렵게 나온 유형이 어떤 거겠어요? 개수 고르기겠죠. 그리고 이 다음과 같은 건 서답형에서는 이 틀린 거를 다른 것으로 고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습이 좀 잘 된 아이들은 어법이 좀 강한 친구들인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밑줄 자체가 단어만 하나만 있지 않고 문장 전체가 밑줄이 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소비될 수 있는, 하나하나를 다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약문에 이거는 객관식이 문제예요.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유형은 모의고사 범위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 공부를 했던 지문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문장에 이제 한 문장 요약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장문을 하신 문장이에요. 자, 이거 공부는 아이들이 끝났겠죠. 주제 뭔지를 알고 해석 다 되고 단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문장은 처음 보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어떤 구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어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선택지를 보시면 이게 실제로 고2 아이들이 시험을 쳤을 때 오답률이 좀 높았던 객관식인데, 선택지가 조금 생소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등장했다. 아이들의 어떤 이제 평가는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객관식의 오답률이 조금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저희가 지문에 대한 암기는 어느 학원이든 어느 이제 선생님이든 다 시켜요. 여기에 대한 거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기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한다 해도 이런 부분까지 조금 집요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어의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간 플러스 준 내신 기간, 이제 그런 어떤 기간을 통해서 본인의 영어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건 영작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약간 타입은 좀 다른데 오답률은 둘 다 높았습니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영작을 하라 그러면 우리말도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말을 써봐 이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정말 잘 써서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글자 수는 5개로, 앞에 있는 단어는 무조건 가로 시작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모국어의 입장에서 영작을, 그러니까 장문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철자를 다 주어주고 조건을 준 것이고, 거기고 또 이제 주어진 조건이 여기도 보시면 뭔가 4개의 단어를 모두 답안지에 작성하지 않을 시, 이런 식으로 오답 처리한다. 조건이 계속 달리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작문 실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랑 조금 달라요. 여기는 지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주어진 이제 질문 자체는 학교 선생님이 또 이제 영작을 해서 만드신 문장이에요. 이 질문 자체는 조금 무지성으로 암기를 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문 내부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지성으로 아이들이 텍스트를 외운다고 해서 절대 풀 수가 없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글의 어떤 중심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한 아이들만이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본문 내용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지성의 암기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보기의 단어를 여기 크게 제가 쓴 이유는 문맥에 맞게 쓰시오라고 일단 쓴 건데, 이게 오답률이 만약에 있다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실수했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인데,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는 오답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법성을 같이 맞춰서 어용 변화를 시켜서 정답을 적어내야 됐던 문제였거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단순하게 무지성으로 했을 때 접근하면은 이런 문제는 무조건 오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입니다. 길게 왔는데 1등급을 다 목표를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1등급의 비결은 뭘까?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거치면서 느꼈던 거는 3가지입니다. 특히 창문 요구는 단어. 왜 단어가 중요한지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단어 자체의 양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고교 내신과 수능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단어 양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가? 정말 중요하고요. 구문, 새로운 문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문장 안에서도 구문 어떤 능력, 핵심 어법을 적용한 고난도 구문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장문, 어떤 단어가 주어져도 조건에 맞게 완벽한 문장을 쓸 수 있는가.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유형에 맞는 연습이 좀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텍스트 내용물뿐만 아니라 1등급은 2등급이랑 차이점이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다들 이제 중학교 때까지 영어는 완벽하게 끝내줘야 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공부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쌓여왔던 높은 메타인지와 그리고 정답을 고르는 자기만의 어떤 요령이 배어 있어요. 1등급 아이들은.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는 것도 착착착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시험 대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실한 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1등급과 2등급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빠져서 등급이 살짝 미끄러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가 조금 이제 공부했을 때 조금만 해도 잘 나오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 친구들, 성실함이 조금 배어있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한 번에 몰아서 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1등급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미미하지만은 확실할 수 있는 거는 마인드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 시험을 고교 내신 중간고사 치면 처음 쳐보잖아요.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그 시험 치는 그 순간에도 맨날 흔들려요. 그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자기 확신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은 있지만 겸허하게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딱 핵심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공부는 했지만 내가 정답을 고르는 부분에서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겸허한 마음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가 아닌 내 노력의 전부임을 믿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 그 신념이 정말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사실 저는 앞부분보다 여기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유형과 어떤 요구를 봤을 때 제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스타일에 맞는 자료겠죠. 그 어휘도 이 학교 스타일에 맞게끔 자료를 배포해야 되고, 서술형 문제도 그 유형에 맞게끔 아이들이 자꾸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별표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필평가에 대한 어떤 비중과 듣기평가, 수행평가에 대한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1년 동안 한 번에 듣기평가 수행을 치게 되는데 그것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필평가에서 1등급의 점수를 맞았다 할지라도 듣기 점수가 이제 약한 친구들은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학교의 그런 중요한 요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듣기평가도 철저하게 비내신기간, 내신기간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방대한 단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암기시킬 수 있는가? 관리력이겠죠. 그 관리력으로 아이들이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성을 높여서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저는 출제 교사를 다 이제 보고 그 스타일에 맞게끔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로율 100%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시험지를 아이들이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수, 3주 전부터 계속 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실전 대비를 하는 거죠. 시험장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맞게끔 뭔가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여 정말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거,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것들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직접 제작하는 건데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거, 반복, 반복, 반복이에요. 저는 반복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타입입니다. 저의 연간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3월부터 바로 들어오시면은 프리 내신 기간인데, 요거는 문장 공부와 글 읽는 공부에 대한 기반을 닦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내신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아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기본기가 배어있지 않으면 고난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본기를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만 계속 가지고 연습하면 루즈해지기 쉽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네, 내신 기간은 7주로 고등학교는 딱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면 고등 내신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본인의 진짜 영어 실력을 합숙시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충분히 내신 기간 7주를 통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내신 리뷰 모의고사 분석은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시험지를 버리지 않고 아이들이랑 같이 리뷰를 하고 그에 맞는 상담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은 트렌디한 수능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저의 어떤 굵직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의 서약서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좀 엄격하게 처음에 입학했을 때 지켜줘야 되는 어떤 원칙적인 사항을 나열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했을 때 수업 참여를 시키지 않고요. 보강을 따로 잡아서 일부러 거기 문턱까지 왔는 친구를 돌려보내서 다음날에 고강 일정에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한테 수업에 방해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업의 흐름을 끊기게 하면은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건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각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 미흡 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을 복습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과제를 또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업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시험, 여러 가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가 부진하다. 특히 가장 강조하는 건 단어 시험이거든요. 단어는 성실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상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제가 퇴원을 시켜요. 물론 퇴원을 시키는 거는 다음과 지각이나 과제도 같이 일단 저는 보기 때문에 퇴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단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 다 달라요. 그 아이가 뭐가 취약한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클리닉 시간이에요. 저는 수업 시간 외에 별도로 클리닉 시간을 제가 이 성분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했을 때 늘 항상 가지고 왔었던 시스템입니다. 많이 보셨겠지만은 개별 취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강경하게 아이들의 서약서를 쓰면서 관리를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보시면 이게 100%가 숙제 수행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할 걸. 뭐가 무서워서 망설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일단 단어 시험 다 패스시키고 F 성적을 받았던 친구도 제 시험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걸 벌써 말씀드릴 수 있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당연히 강사라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자질이겠죠. 클리닉 시간에는 학생 수준에 맞는 보충을 지대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도 이제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굉장히 수업이 좋다라는 평가를 갖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한 명이고 아이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이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의 조교진들이겠죠. 현장 조교. 근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설문지,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선별되고 거기에 맞게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생님들 위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제가 선생님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 제자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험을 일찍 시켜주면서 그 친구들한테 어떤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이 아이들을 조금 양성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아이들이 성적이 향상됐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좀 긴 관점으로 모든 직원과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과정이 아무리 옳다는 것을 증명해도 결과가 나쁘다면은 뭔가 구멍이 있다는 것인데 정성영어, 제가 제작한 로고 이름이 한계가 없는 정성영어입니다. 과정이 옳았으니 그 결과도 역시 어떻습니까? 2023년도 창문여고 51%가 1에서 3등급을 확보했고 11명 중에 5명은 저희 재원생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1학년은 어땠습니까? 90점 이상 재원생 31%. 중하위권 학생들도 10에서 15점 정도로 향상됐다 했는데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뭐가 더 어렵냐라고 하면은 기말고사가 더 어려워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때 이 중하위권 아이들이 10점에서 15점 정도 향상된 점수를 받았다. 저는 자신 있게 리스트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윈터스쿨은 저랑 같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창문여고 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고3 수능 모의고사
평가를 했을 때 1에서 3등급 정도의 비율이 58%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최근에 쳤던 시험이고요. 내신과 수능,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선생님 내신 되게 잘 하시네. 수능 공부 잘 시키네.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지 않을까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표는 이렇게 되고요. 수업 시간 앞뒤로 이렇게 클리닉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100% 담임제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의 모토긴 하지만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프레젠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